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일가 연루 의혹이 농후한 이른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게이트와 관련해 최근 한동훈 일당의 스탠스가 종전과 미묘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건이 한동훈이나 한동훈 가족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던 자들이 최근에는 갑자기 이 엄청난 해당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언급을 피하고 얼버무리면서 이제는 이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의 대표적인 스피커 노릇을 해오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인 신지호가 최근 장동혁 국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뭐라도 하면 당이 쪼개진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날카로운 한동훈 일당 저격수로 부상한 32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동훈과 신지호 등 그 일당들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디지털 논객인 이윤성 씨가 최근 중국이 한국 사회 곳곳을 장악한 듯하다면서 강도 높게 경고한 내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당계 사태와 관련해 행동을 하면 당이 쪼개진다고 주장한 신지호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직격탄을 퍼부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신지호의 인터뷰 제목을 소개하면서 민주당보다 악랄한 프레임과 음모론으로 정권의 치부만 들쳤고 지금까지도 새로 출범한 지도부를 헐떡기 바쁜 친한동훈계가 자신들의 허물은 덮고 넘어가자고 난리라면서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지난 총선 기간 야당인 이재명 대표보다도 김건희 여사를 2.4배 더 많이 언급한 게 한동훈이다. 틈만 나면 이종섭, 황상무를 거론하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등 내부 총질로 선거를 망쳐놓고 패배의 책임마저 모조리 정권에 뒤집어 씌운 게 한동훈이라면서 그런 한동훈은 막상 자신과 가족들이 엮인 당원 게시판 사태가 터지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도망가기 바빴다. 친한동훈계라는 작자들은 이런 식이면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공연히 협박질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그러고도 한술 더 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민주당보다 앞장서 내란을 단정하고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며 책을 가장한 공소장을 써들고 북 콘서트까지 열었으면서 자신들이 피고인이 되는 건 두렵나라면서 자기들은 정권이고 당이고 한번 망해보라는 식으로 온갖 폐악질 다 해놓고 당이 쪼개지면 안 되니 자신들의 잘못은 봐달라니 세상 이렇게 표리부동하고 뻔뻔한 집단은 처음 본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 대변인은 모든 건 인과응보다 잘못이 없다면 당무감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잘못이 있다면 씨알도 안 먹힐 협박질을 할 게 아니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상식이라면서 한동훈과 그 일당들은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 조직이 망하든 말든 교주 한동훈만 떠받들 요량이면 당을 떠나 사이비 교단이나 차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신지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터뷰를 했는데 한동훈이 떳떳하다면 당무감사에서 오히려 결백함이 밝혀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 당원 게시판 게이트가 한동훈 일가와 직접 연루된 문제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런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명색이 당대표나 그 가족들이 해놓고 그걸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가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당이 쪼개질 것 같으면 그런 당은 빨리 쪼개지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신지호나 이런 자들이 만약 한동훈이 이번 당원 게시판 사태에 한동훈이나 그 가족들이 연루됐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떠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의 징계를 받아서 쫓겨나야 정상이죠. 그리고 단순히 당내 문제만이 아닐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명백히 범법행위가 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면 당연히 한동훈이나 혹은 그 가족이나 이번 당원 게시판 게이트 이 악성 해당 행위에 관여되어 있던 자들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나 신지호나 김종혁이나 이런 인간들 혹은 박상수나 당 떠난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할 국민은 지금 적어도 제대로 된 자유파
보수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는 거의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신지호는 똑똑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신지호 당신이 지금 국민의힘 떠난다고 아무도 그걸 아쉬워할 사람도 없고 당신 잡으려고 할 사람도 없을 테니까 깨끗이 한동훈하고 같이 나가서 새로 당을 차리든지 다른 당에 들어가든지 그건 뭐 당신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당무감사하고 이 문제 건들면 당이 쪼개질 테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따위 말도 안 되는 협박질에 무서워할 국민도 없고 당원도 없고 아마 현재 국민의힘 당 지도부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깨끗이 당신들은 깔끔하게 처신하면 돼요. 당신들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씨알도 안 먹힐 협박은 안 하는 게 좋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또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공간에 한동훈 빠들, 한딸들이 몰려와서 뭐 온갖 이상한 소리들을 올리고 이런 모양인데 그에 대해서도 명백히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박 대변인은 굳이 제 공간까지 찾아와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배신했다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억지 생떼를 쓰며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서 친절하게 알려드린다면서 모든 정치 행위는 정당이라는 조직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쉽게 말해 정당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당과 대통령 딱 두 가지밖에 없으며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에서도 완전히 차트 아웃된 한동훈과 같은 무가치한 인물은 배신의 주체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반대로 보잘것없는 자신을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까지 만들어준 대통령을 총체적으로 배신하고 정당까지 심대한 위기에 빠뜨린 한동훈은 배신자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면서 아울러 당과 대통령보다 한동훈 개인을 더 중시하며 추종하는 자들은 정당인이 아니라 팬클럽 회원이라 칭하는 게 맞다. 더 정확히는 일시적으로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위드훈이 팬클럽 회원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명 대변인은 팬카페에서 한동훈을 연예인 교주 모시듯 떠받들며 부엉애를 벌이는 거야 본인들 자유겠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순한 교리를 강매하는 행위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만용이라면서 부디 잘 숙지해서 정당에 대한 상식이 없다고 문매를 맞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디지털 논객인 이윤성 씨, 현재 헌법재판소 사무관이죠. 이윤성 사무관이 한국 사회 곳곳에 위험할 정도로 침투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성 사무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버스를 타고 명동에 가는데 중국인이 버스에 많았다. 큰 목소리로 여기저기서 중국어로 말하고 있었다. 자기 나라에 사는 듯 당당했다. 2016년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철수할 때까지도 중국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었다. 2018년에서야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펴면서 주변국들에게 돈을 꿔주고 자신들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19년에는 공자학원이 전 세계에 많이 만들어져서 중국 공산당을 선전하고 있으며 공자는 과거 문화혁명 때 불태워버린 책들 중에 하나인데 중국 공산당의 교리를 설파하는데 공자학원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0년에는 중국이 전 세계 다양한 방법으로 전 세계 정치에 은밀한 방법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총선에 중국의 우마오당이 온라인에서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인이 보면 안 되는 사이트를 부적처럼 댓글에 다니 나는 개인이 오라는 이상한 말을 하고 도망갔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에 중국인이 많이 동원되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고 훨씬 이전인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이 한국에서 이어질 때 티벳 사람들이 티벳 독립 시위를 하니 중국인 수천 명이 몰려와 폭력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3년쯤에는 중국의 은밀한 세계 침략을 책으로 정리한 초안전을 읽었다. 중국은 정치계, 언론계, 학계 등에 모두 은밀하게 침투하고 있으며 간첩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 법적으로 고소하는 것을 남발하는 것도 알게 됐다.
주요 인사를 포섭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초대를 해 접대를 하고 미인계를 이용해 정보를 빼내기도 한다는 뉴스를 봤다. 미국 공무원들은 중국인과 사귀는 것도 금지되었다. 문재인 정권 때는 한국인은 대출을 받지 못해 집을 사지 못해도 중국인들은 대출을 쉽게 받아 집을 많이 사들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서로 밀어주며 상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미군기지 등을 촬영해도 간첩으로 처벌할 수 없어 형법을 개정하려 해도 민주당이 막았고, 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마약에 대한 수사 예산을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런 일들이 있어 80%의 한국인들이 중국을 싫어하고 미국을 좋아해도 민주당 쪽 사람들은 중국에 애정을 표시하는 것이 많았다. 2016년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한한령을 내리자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항의하기는커녕 사과를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드 배치 정보를 중국에 넘겨서 미국이 분노하기도 했다. 문재인은 중국에 가서 중국몽에 함께하겠다는 말을 하고서도 혼밥을 계속하고, 따라간 한국 기자는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박원순은 중국이라는 말에 꼬리에 붙어 따라가는 파리가 되겠다고 했다. 요즘 총기 소지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총과 실탄 같은 무기가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다.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도로 넘어온 중국인들이 있었다. 한국에서 실종되는 사람이 1년에 1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올해 중국 정부의 장기 밀매를 고발하는 국유장기를 CGV 메가박스에서 상영이 예정되었고 예약까지 받았으나 갑자기 취소되었다. 영화 배급사도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고 언론사도 이를 제대로 보도한 곳이 없다. 미국이나 일본이 그랬다면 대대적으로 주요 언론이 보도했을 것이다. 언론도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윤성 시인은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중국이 대만을 침략해도 중국에 쇄세, 대만에 쇄세하겠다고 했다. 올해는 조선족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화해주고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한다. 미국이 중국 사이에서 입장을 확실히 정하라고 해도 중국 전성절에 국회의장을 보냈다. 홍콩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정치인이 포섭되고 일반인들 중에도 경각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갔다. 현 정부는 명백하게 과도하게 친중이고 뭔가 중국에 코가 꿰인 게 있어 보인다. 나라가 입법부, 사법부, 경찰, 언론 등 모든 분야가 중국에 장악된 듯 싶다. 해결할 사람들은 중국의 공작에 넘어가지 않은 일반 국민들 뿐이다. 미국이 도와주려 해도 국민이 먼저 나서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윤성 씨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이 통렬한 현상 분석, 나라가 입법부, 사법부, 경찰, 언론 등 모든 분야가 중국에 장악된 듯 싶다. 최근에 이런 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중국이 침투하고 있고 중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권력도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같고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입법부는 그와 관련된 문제될 만한 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지금 행태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도대체 어떤 나라가 될지 정말로 걱정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